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AMI 제이미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이슈 간단하고 빠르게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하이브가 어도어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면 곧바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임에 대한 절차와 시나리오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는 하이브는 맞대응 여론전, 언론 플레이 하지 않고 착착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제 4월 30일 날 원래 임시 주총이 열렸어야 되는데 민 대표가 하이브가 요구한 이사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법원이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제출한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해서 오늘 4월 30일 오후 4시 35분에 신문기일이 비공개로 열립니다. 신문은 서울 서부지법에 비공개로 진행될 계획이고 앞서 민 대표가 계속 거부를 하는 상태예요. 웬만하면 이사회도 좀 수용하고 타협을 했어야 되는데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는 하이브가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예상 시나리오는 6월 달쯤에 민 대표를 해임하고 뉴진스는 일본 투어 및 활동을 할 계획일 것 같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허가에 대한 여부는 통상 법원이 신문기일을 정한 뒤 3주 안에 결론이 나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에 임시주총 개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예상이 되는데 이제 뉴진스가 컴백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거와의 별개로 하이브에서는 그냥 민 대표의 대표직 권한과 어도에서 해임을 하려고 법적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고 이를 이제 잘 방어하고 막아내려면은 뭐 민희진 대표 측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임시주총이 개최하기까지 최소 8주 내지 9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주가 변동은 계속 하락 혹은 곡선에 대한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이고 6월 안에 민 대표가 해임이 되고 6월에 그러면 하이브 주가가 이제 저점을 다지고 뉴진스가 일본 투어를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승 곡선으로 엔터주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민희진 대표님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별명이 대표님이에요. 민희진 대표님에게 배울 점만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전에 2시간의 기자회견을 집중해갖고 다 봤습니다. 이거는 범죄도시 4보다 재밌어요. 쿵푸팬더보다 재밌고 그 어떤 영화보다 재밌었습니다. 민희진 대표 입장하는 것부터 민희진 대표가 기자들에게 환심을 사고 호감이 돼서 명함 받는 것까지 다 보고 브리핑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각 진영 캐릭터별로 장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자기개발과 자기사업 성장에 대한 것이 바탕이기 때문에 장점만 배우고 단점은 반면교사 삼아서 장점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민희진 대표님에게 배울 점. 민희진 대표님의 기자회견을 쭉 보고 모든 행보를 보면은 이분이 상당히 독하고 도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다 컨트롤하고 직접 보고 저희가 이제 성사모 식스맵에서도 열고 하듯이 대표라고 하면은 식스맵 정도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이 바탕을 토대로 자기가 진두지휘를 해야지 직접 하지 않고 외주 맡기고 밑으로 하청 내리고 돌보지 않고 직접 기획하고 하지 않으면은 좋은 결과물과 아웃풋을 뽑아낼 수 없는 거죠. 독하다, 도끼 있다. 이거에 있어서는 성실함과 그 다음에 배민시키면서 야근을 맨날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직장인을 비유를 많이 했지만은 보통의 직장인은 아니거든요. 자회사 대표예요. 자회사 대표고 나이가 40대 초중반 정도 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좀 편하게 살고 그저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보통 제 주변에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이나 왕년에 한번 획을 그으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살거나 아니면 리스크 없는 일만 하거나 모든 열정을 태우지 않아요. 보통 이제 그쯤 되면은 자신의 가정도 있고 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젊었을 때 고생한 나날의 보상값을 대비하려고 조금 회사 생활을 편안하게 스타트업 씬 말고는 야근하는 것에 대해서 몸 상하고 힘들고 또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냐라고 하는데 민희진 대표에게 배울 점은 야근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이 팀에 합류가 되면은 밑에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만큼 또 성장하고 좋은 성과가 되면 자신의 레퍼런스도 되고 좋은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두지 않고 술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이 직접 기동성 있게 행동력 있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죠.
거예요. 술 먹으면은 20대 체력과 다르게 30, 40대는 꺾여요. 다음날 이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이분은 인맥을 쌓기보다는 사내의 정치질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뉴진스의 하이보이나 여러가지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어떤 성공의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발매한 버블검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첫 번째는 우연이고 두 번째는 실력인데, 이게 우연한 결과로 첫 번째 빵 터트린 게 아니라 두 번째 버블검도 완전히 과거의 Y2K에 썼던 물건들과 현대의 디지털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교환 믹스가 되어서 정말 오묘한 느낌을 주거든요. 새로운 신선함을 주고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나 총괄 프로듀서로서 정말 심플하고 담백하게 좋은 결과를 냈어요. 뭐 이미 기자회견 빨이든 뭐 어떤 빨이든 이미 실력으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젊은 나날의 20대 때 큰 레퍼런스로 자아도취 되지 말고 30대 40대가 되어서도 빡세게 일해야 된다라는 거는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음원 사재기나 포토카드를 발행한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만든 아이돌 문화 쇼 비주얼적으로 승부를 보겠다, 일침을 가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제 보통 국내 엔터 산업에서 있다 보면은 사재기가 물론 있죠. 팬덤에서 사재기를 하던가 어디서 사재기를 하던가, 그리고 그 음원을 매출을 내기 위해서 교묘하게 포토카드, 예전에는 아이돌들의 DNA를 담은 뭐를 담은 다이어리 막 이렇게 해갖고 앨범을 사면은 좀 심플하고 작게 앨범을 사야 되는데 엄청 큰 박스형 과대 포장으로 앨범을 팔았거든요. 제가 어떤 아이돌 앨범 같은 경우에는 막 10만원 넘어가는 패키지도 받고, 하여튼 그런 어떤 거품에 대한 것들을 일침을 가하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아이돌을 이끄는 리더로서 그 전에 선배들과 세대들의 행태를 바꾸자, 이런 거는 정말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각 분야에 적응이 되면은 변화하거나 바꾸거나 다 같이 오른손을 들 때 왼손을 들면은 적이 돼요. 적. 이거를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제가 봤을 때 놀라운 거는 이분이 SM 시절에 일반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소녀시대 컨셉을 직접 PPT하고 기획을 해갖고 이수만 선생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PPT를 해서 이런 컨셉과 이렇게 기획을 가겠다라고 해서 그걸 따내서 진행을 했다라는 자체가 보통의 멘탈과 보통의 도전 정신이 아니고서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왜 나대냐?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자신이 이렇게 한다고 PPT를 만들었을 때 그 사내 조직이나 문화가 상당히 차갑고 싸늘하고 무거워요. 그 다음에 뭐 잘못하면 사람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그거 1차 밟고 올라쓰고 PPT 만들어갖고는 찾아갔다라는 게 대박이죠. 소녀시대 샤인이 많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간에 멘탈 날라가고 욕은 욕대로 많이 먹었을 거고, 실패하면은 권고사직, 사표, 퇴사 이런 압박도 있었을 거고, 버틸 수 있는 뿌리 깊은 멘탈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습니다.